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영국의 102명이 자유를 찾아서 1620년 신대륙 아메리카로 출항하고 있는 메이플라워호의 역사적 한 장면이랍니다. 이들 대부분이 청교도였는데요. 신교 중에서도 칼뱅의 교리를 따르는 영국의 신도를 청교도라 불렀습니다. 엄격한 교리와 금욕, 절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그들은 왜 영국을 떠나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했을까요? 엘리자베스 사후 왕에 오른 제임스 1세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아닌 가톨릭과 칼뱅파인 신교를 탄압하였는데요. 그의 폭정을 피해 자유를 찾아 새로운 세계로 떠난 것이랍니다. 66일 만에 도착한 새로운 땅에 고향의 플리머스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에 온 청교도들이야말로 신앙과 자유라는 미국 건국 이념과 부합하여 순례시조라는 의미의 필그림 파더스라 불렀고요. 미국 건국의 조상으로 왔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보다 13년 전인 1607년 144명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이주하여 제임스타운을 건설하였지만 그들 대부분이 불황아, 범죄자, 빈민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건국사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히들 미국의 역사가 짧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미국은 독립하여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만든 나라인데요. 250여 년 동안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랍니다. 오늘은 미국 혁명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해 봅시다. 미국 혁명은 전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계사의 3대 시민혁명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을 들고 있는데요. 미국 혁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독립혁명입니다. 1776년 독립 이전의 미국은 원료 공급지이며 시장 판매처인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가혹한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독립하여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을 탄생시켰다는 점입니다. 식민지 독립혁명을 왜 시민혁명이라 하는 걸까요? 미국 독립혁명의 전개 과정이 민주주의 이념인 사회계약설, 천부인권 사상, 계몽사상 등 시민혁명의 정신이 담겨져 있었고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점이 인정되어 프랑스 혁명과 함께 양대 시민혁명으로 세계사에 기록되게 되었답니다. 북아메리카는 계속 이민자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동부 해안에 13개의 식민지가 건설되게 되었는데요. 처음 영국은 식민지에 별로 간섭하지 않았고요. 식민지 자치를 폭넓게 허용했기 때문에 세금만 내면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식민지인들은 의회를 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은 7년간의 치열한 식민 전쟁에서 프랑스를 누르고 인도와 북아메리카를 장악하게 되었지만 전쟁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7년 전쟁은 미국 혁명의 배경이 되는
전쟁입니다. 결국 영국은 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식민지를 쥐어짜게 됩니다. 악명 높은 법들이 하나, 둘, 영국 의회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1764년 설탕법이 제정되어 영국으로 수입되는 식민지 상품에 높은 관세를 물립니다. 또 악명 높은 인지세를 신설해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에 인지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말이 인지지 세금 항목이 더 추가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식민지인들은 영국 의회에 식민지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며 분노한 식민지인들의 거센 반대 운동이 도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는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 영국 상품 안 사기, 홍차 대신 커피 마시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영국산 홍차를 구입한 사람들을 비애국자라고 비난하였고요. 고율의 세금으로 홍차값이 치솟으자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커피 무역상들이 다량의 커피 원두를 미국 시장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차에 길들여진 입맛을 쉽게 바꿀 수가 없었던 식민지인들은 홍차를 마시는 것처럼 연한 커피를 마시게 되어 오늘날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때부터 미국인들이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차를 좋아했을까요? 당시 오염된 식수 때문에 질병이 많아 홍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 위생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773년 보스턴차 사건입니다. 원주민으로 위장을 한 식민지인 150여 명이 보스턴 항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세 척의 배를 습격하여 홍차 342상자의 42톤을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혁명의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습격한 결정적인 이유는 영국이 1773년 차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들의 몰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차 조례법으로 오직 동인도 회사만 차 무역 독점권을 갖게 되자 하루아침에 사고 팔 권한을 잃게 된 상인들이 결국 폭발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늘 마시는 이 한 잔의 차가 세상을 바꾼 계기가 되었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보스턴 사건을 본국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응징에 나섭니다. 보스턴 항구가 폐쇄되고요. 매사추세츠주의 자치권이 박탈됩니다. 식민지에 주둔하는 영국군을 위해 언제든지 건물과 식량을 강제 징발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영국은 초강경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1774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대리회의가 열렸는데요.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 중 12개 식민지 의회 대표 56명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영국의 참을 수 없는 법들의 대책을 논의하고 강경히 맞설 것이 결의됩니다. 그러던 중 1775년 4월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영국 군대와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규모는 작았지만 민병대가 영국군을 철수하게 함으로써 독립전쟁의 서막을 연
의미 있는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군이 식민지 민병대의 무기고가 보스턴 콩코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출동했는데요. 이 출동을 알아챈 대장장이 폴 리비어가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36km를 달려서 영국 군인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알려서 미국 독립사에 이름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자 1775년 5월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대륙군을 창설하고 43세의 조지 워싱턴 대령을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선출하고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드디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가 공포되고 독립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를 미국 혁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 7월 4일을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국경일로 삼아 축제로 삼고 있답니다. 독립선언문은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가 작성했는데요. 이 독립선언서는 첨보 인권 사상과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였고요. 저항권이 들어있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리를 못 박은 이 위대한 문서는 프랑스 인권선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답니다. 처음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혁명의 열기가 높지 않았었는데요. 1776년 1월 토마스 페인이 46쪽짜리 소책자인 상식을 발간하여 아메리카가 독립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들을 열거했습니다. 군주제는 자연해법에 어긋나는 정부 형태이며 아메리카와 같은 거대한 대륙이 영국과 같은 작은 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자연의 법에 어긋나며 아메리카인들이 독립하여 자연의 법에 맞는 공화제 정부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패트릭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구호로 식민지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독립전쟁을 지원했던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증정했는데요.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오른손에 든 횃불은 자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에펠탑을 건축한 알렉산더 구스타프 에펠도 참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에펠탑도 자유의 여신상도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의 리버티 섬에 있고요.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세느강에도 미국 4분의 1 크기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에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미국인 회에서 프랑스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긴밀함이 느껴지지요. 전쟁 초기 식민지 군대는 최정예 영국군에 밀렸으나 워싱턴의 활약과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를 쟁취하려는 식민지인들의 사기가 높았고요. 무엇보다도 영국의 세계 패권에 불만이 컸던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등의 도움으로 전세가 점차 역전되어 결국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답니다. 이로써 6년간의 치열한 전쟁은 끝이 났고 영국군은
미국 땅에서 모두 철수하게 된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랜 숙적으로 영국을 견제하고자 프랑스 루이 16세는 미국의 독립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프랑스 경제를 파탄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답니다. 미국 혁명의 승리는 당시 절대 왕정에 시달리던 프랑스 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를 보여준 신선한 충격이어서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결정타가 됩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드디어 미국의 13개 주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 지도자들은 치열한 격론을 벌였는데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들이 선택한 체제는 민주주의 공화국과 법에 의한 통치였답니다. 그리하여 연방주의와 상권 분립에 기초한 연방 헌법을 제정했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었습니다. 합중국이란 여러 주가 모여 이룬 나라라는 뜻입니다. 1789년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에 따라 첫 대통령이 된 사람은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워싱턴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가 원수가 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인 현대 정치의 진정한 출발의 의미를 지닌답니다. 역사를 보면 초기 공화정에서 초대 대통령이 독재를 하거나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워싱턴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 3선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나 스스로 거절하여 민주주의 전통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이 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런 훌륭한 지도사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미국 돈 1달러에는 워싱턴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요. 미국 수도는 워싱턴 DC로 DC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약자로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온 스페인식 지명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의 위대함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기념하기 위하여 붙였다고 합니다. 처음 국기를 만들 때는 자유를 쟁취한 13개 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13개의 별을 넣었으나 그 후 새로운 주가 생길 때마다 별을 하나씩 추가하여 현재는 국기에 별 50개가 그려져 있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유럽, 특히 프랑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이 있었고요. 보스턴차 사건으로 1차 대륙회의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렉스턴 전투로 영국군과 민병대의 충돌이 있었고요. 2차 대륙회의에서 미국 독립선언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크타운 전투로 결국 승리하였고요. 파리 조약 체결로 미국 독립이 인정되게 됩니다. 연방헌법을 제정했고요. 아메리카 합중국 국가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혁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세계사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